저는 장봉만입니다. 72 버스 운전대를 놓고 난 뒤 시장 골목에서 시계 수리대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뚜껑을 열고 태엽을 감다가 아내 고운자 사진을 한번 어루만져요. 혈압약을 삼키고 라디오를 켜면 하루가 시작되죠. 제 삶은 조용했습니다. 빌라 한 칸, 연금, 그리고 오래된 땅 한 조각. 충남 바닷가 소금 바치던 땅을 젊을 때 무리해서 샀어요. 은자와 말했죠. 노년에는 작은 집을 지어 바람 소리 들으며 살자고요. 그러나 아내는 먼저 갔습니다. 땅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세금만 꾸준히 나갔어요. 딸 장서유는 바쁘다며 가끔 전화만 했고 사위 오태훈은 예에 바르지만 자주 제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회가 오면 팔자며 도장은 잘 보관하시냐며 비밀번호는 바꿔야 한다며 유난했죠. 그 말들이 사소한 잔소리처럼 귀를 스쳤습니다. 늘 오던 오후 손님이 가고 골목을 정리하는데 이웃 세무사 김나래가 들렀어요. 장어르신 뉴스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나래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죠. 정부가 서해안 첨단 소재 단지를 발표했답니다. 지도에 빨간 선이 쫙 그어져 있는데 제 땅이 그 경계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우연이겠지 싶다가도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낯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건설사라며 투자자라며 바로 계약금을 주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숫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단위였죠.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밤 사위 오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좋은 일로요. 제가 아는 실장님이 최고가를 보장한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내일 바로 뵙죠.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도장은 잘 챙기셨죠? 라는 마지막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비밀번호가 빠르게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 오태훈이 윤강식 실장이라는 사내와 함께 들어섰어요. 머리에 기름이 번들거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찬 사내였습니다. 윤강식이 두툼한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어요. 지금이 고점입니다. 이틀 내로 결정하셔야 최고가를 받습니다. 정리해드리죠. 뷰 그래프 조감도가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넘기다 손을 멈췄어요. 제 땅 위치가 핀으로 박혀 있고 옆에 성진개발이라는 이름이 반복돼 있더군요. 오태훈은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병원 종합검진 예약해 드릴게요. 계약만 끝나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빨랐고 너무 매끈했습니다. 점심 무렵 김나래가 세무서에 들렀다가 올라왔다며 문 앞에서 눈치를 보더니 사위와 윤강식을 보자 인사를 간단히 했어요. 김나래가 제게만 들리게 낮게 말했죠. 장어르신, 오늘은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지적도랑 실거래 흐름은 제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강식이 웃었어요. 물론 신중하셔야죠. 다만 오늘과 내일만 이 조건이 유효합니다. 우리 쪽 매수처가 촉박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입안이 마르고 손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사위가 제 도장을 한번 보여달라며 찍어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죠. 그 도장이 오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돌아갔고 집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와 서류철의 종이 냄새만 남았어요. 명치가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숨을 고르다 김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좀 도와달라. 김나래는 밤늦게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장어르신, 평소처럼 차분히만 하시면 됩니다. 김나래는 등기부와 토지 이용 계획, 최근 실거래 내역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주변 몇 필지는 발표 하루 전날 이미 손바뀜이 있었고 그 매수인 법인이 줄줄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표자는 친족 관계로 얽혀 있었어요. 낯선 회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자문. 대표가 오태훈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사위 이름이었어요. 김나래가 숨을 고르고 말했죠. 자문료 조항으로 돈을 빼는 구조가 자주 쓰입니다. 혹시 어르신께 보여준 계약서 사본 있나요? 저는 낮에 받은 종이 묶음에서 계약서 양식을 꺼냈어요. 금액과 일정은 비어있고 도장 날일란만 정갈하게 커 보였습니다. 김나래는 조용히 확대했어요. 약관 끝에 특약이라는 말이 있었고 작은 글씨로 포괄 자문비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김나래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윤강식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예전 제 고객이 이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신고까지 갔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이번엔 다르게 가야 합니다. 시간만 벌면 사실관계는 잡힙니다. 내일은 몸이 편치 않다 하시고 만남을 미루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사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오전 계약서 원본 들고 갈게요.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문구를 읽는 순간 손등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답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도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열쇠를 다른 주머니에 옮겼어요. 아내의 사진을 책상 서랍에 다시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도와줘.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위는 10번도 넘게 걸어왔고 윤강식도 2번 연락을 했어요. 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점심께 현관 비밀번호가 빠르게 눌리는 소리가 났어요. 빅하는 실패음이 3번 났다가 멈췄죠. 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는 몇 달 전 사위가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하며 제 휴대전화로 연동 앱을 깔아주던 장면과 겹쳤어요. 내가 왜 그걸 허락했을까 싶었습니다. 오후에 김나래가 다시 왔어요. 손에는 출력물이 한 묶음 있었습니다. 서연자문이 성진개발과 한 달 전 체결한 용역 계약 서류였어요. 공공데이터와 입찰공고,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 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문료 금액은 제 땅 한 필지 가격의 절반에 달했어요. 그리고 밑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및 인감날인 지원. 저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나래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원본 계약서를 들여오게 만들고
대면 자리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과 촬영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오태훈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빨간 인주, 다른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진에서 다른 라인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압박합니다. 지금 딱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겨우 눌렀어요. 머릿속으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시간, 증거, 자분.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김나래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속이 안 좋아서 제가 잠깐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어요. 윤강식은 어디선가 나타난 듯 뒤따라 들어왔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윤강식이 빨리 진행하자며 조항을 줄줄 읽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고르며 종이를 넘겼습니다. 한쪽 모서리에 작은 숫자와 기호로 버전 표시가 보였어요. 김나래가 제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원본이 맞는지, 번호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저는 순진한 척 물었어요. 이게 원본인가요? 그럼요. 오늘 아침 성진개발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윤강식이 단정하게 대답했어요. 순식간에 김나래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켰습니다. 프린터에서 뽑아온 서류와 화면의 버전 번호가 달랐어요. 김나래가 나직하게 말했죠. 원본이라면서요. 버전이 왜 다르죠? 윤강식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오태훈이 손등에 땀을 닦았어요. 저는 그 틈에 말을 꺼냈습니다. 이 특약 자문료 조항.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윤강식이 얼버무렸고 오태훈이 말을 가로챘어요. 아버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매수처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수처가 부담하든 누가 부담하든 결국 내 땅값에서 빠지는 돈 아닙니까? 거실 공기가 확 식었어요. 그때 김나래가 증거 묶음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서현자문 사업자 등록, 자문계약 4번, 그리고 오태훈 대표자 명예. 윤강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아직 안 물어본 게 있습니다. 장서윤은 이 사실을 아는가요? 사위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나래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윤강식과 오태훈이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이었습니다. 도장만 받아내면 마무리라는 문장과 오늘이 고점이라는 아빠. 제 뒤통수가 얼얼했어요. 저는 도장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 지금부터 녹화합니다. 동의하시죠? 윤강식이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곧장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칼처럼 도렷했습니다. 경사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물었어요. 계약 사기 의혹 신고자 계십니까? 김나래가 앞으로 나가 증거를 건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사는 차분히 서류와 화면을 살피더니 윤강식부터 제지했어요. 오태훈은 제 앞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잠깐 눈이 돌아갔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눈물, 콧물, 손끝의 떨림.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음이 뜨겁게 아리다가 금세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의 값은 내가 치러라.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렸어요. 윤강식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는 지시만 받은 사람입니다. 형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거실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종이 냄새와 인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중얼거렸어요. 발끝이 휘청이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김나래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장어르신, 숨부터 고르세요.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숨을 되찾았습니다. 문 밖으로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길게 끊겼어요. 그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뒤집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잘하셨다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핏줄을 어떻게 법으로 보냈냐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말이 줄었고 밤이면 눈을 감아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경찰 진술, 검찰 조사, 변호사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김나래가 하루도 빠짐없이 옆에 섰어요. 서류를 챙기고 시간을 맞추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강미정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어요. 강 변호사는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사건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확합니다.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정에서 검사는 이중계약서, 자문료 조항, 메시지 내역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오태훈의 변호사는 제가 정신이 약해져 며느리도 아닌 세무사의 말에만 기댔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마디를 꼭 눌렀습니다. 눈앞에 조명이 하얗게 번졌어요. 증인석에 선 김나래가 떨림없이 설명했습니다. 조항의 의미, 자금 흐름, 버전 표기의 차이,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판사의 질문은 집요했지만 단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오태훈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숨을 길게 내뱉었어요. 심정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바닥만 봤습니다. 선고날 판사의 목소리가 도박도박 울렸어요. 피고 오태훈 징역 3년, 윤강식 징역 4년. 법정은 술렁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김나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삶을 다시 짜보시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법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 가지가 남았어요. 땅. 바람 소리가 붙어있는 평지. 저는 김나래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이 2마리가 풀숲을 가로질렀고 바다 쪽에서 짠내가 올라왔어요. 팔아버릴까 망설이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래씨, 이 땅을 팔지 맙시다. 작은 건물을 짓죠. 1층은 동네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방 카페, 위층은 의원과 교실, 남은 공간은 무료 강좌로 채우고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인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나래가 웃었어요. 좋습니다. 숫자는 제가 맞춥니다. 어르신은 그 집의 얼굴이 되어주세요. 몇 달 동안
우리는 서류를 띄었고 설계를 고르고 시공을 붙잡았어요. 저는 다시 시계 태엽을 감듯 다루를 꼼꼼히 감았습니다. 손끝에 감이 돌아오자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해가 3번 바뀌는 사이 작은 4층 건물이 올랐습니다. 이름을 혜진이라 지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에 마음이 가장 솔직해진다는 뜻이죠. 1층 공방 카페에서는 목재 냄새와 원두 향이 함께 났고 2층 교실에서는 아이들 피아노 소리가 흘렀어요. 3층 의원의 의사는 환자 이름을 꼭 불러주었고 4층 사무실에는 저와 김나래가 앉아 세입자 민원을 챙겼습니다. 어느 초겨울 오후 창가에 앉아 생강차를 마시는데 길 건너에 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 눌러쓴 모자, 오태훈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제 눈과 잠깐 마주치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미움도 애원도 분노도 없었어요. 체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을 돌려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겁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조용히 걷혔어요. 김나래가 와서 목도리를 둘러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해가 기울고 창 유리에 반짝임이 번졌어요. 저는 아내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땅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구나. 손끝으로 시계 태엽을 감듯 저는 제 시간을 다시 감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